한창 팔순잔치가 열리던 서울의 한 평화로운 연회장. 술에 취한 조폭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건드린 여사님의 딸이 육군 수만 명을 호령하는 특수부대 출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순잔치에서만큼은 평범한 딸이 되고 싶었던 그녀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 이 깡패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날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63층 레스토랑의 최고급 연회장.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불빛은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순백의 식탁보 위에는 은은한 향을 풍기는 작약과 수국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감미롭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정숙자 여사의 80번째 생신을 기념하는 팔순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인 정숙자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쪽빛 비단으로 지은 고운 한복은 그녀의 기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는 자개로 장식된 비녀가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생을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녀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손 위에 곱게 칠한 봉숭아물이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정 여사의 눈가에는 행복으로 자글자글한 주름이 더욱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연신아이고 이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는 딸 박지연 소장의 모습은 연회장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늘 몸의 일부처럼 입고 다니던 각 잡힌 군복 대신 이날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짙은 남색의 바지 정장은 그녀에게 마치 잘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육군 소장 박지현.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하고 강인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수만 명의 부하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강철 같은 결단력을 보여주는 그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공간은 그녀에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작전 지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조용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전장이구나. 명확한 적도 뚜렷한 목표도 없는 오직 기대감으로 가득 찬 전장. 평범하고 살가운 딸의 모습을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 영웅적인 장군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하객들의 기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턱의 근육을 살짝 긴장시켰습니다. 화약 냄새와 흙먼지가 향수 냄새보다 훨씬 익숙한 자신에게 이런 가벼운 담소와 부드러운 미소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외국어와 같았습니다. 사단 전체를 지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다정하게 건네는 것은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눈가에 깊이 새겨진 수십 년간의 걱정 또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안겨드린 그 걱정의 무게를 과연 이 자랑스러움이 모두 덜어낼 수 있을까? 지연은 조용히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회를 맡은 조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정숙자 여사님의 일생 최대의 자랑이시자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전설,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신 박지연 따님께서 어머니를 위한 가슴 뭉클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자마자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가 이내 폭발적인 감탄사와 박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와, 저분이 바로 그 별을 다신 분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뵐 때보다 훨씬 카리스마 있으시네. 정 여사님은 정말 좋으시겠어. 저런 딸을 둬서 하는 부러움 섞인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숙자 여사는 애써 덤덤한 척 아이고 뭘 저런 것까지 요란하게 소개하고 그런다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실룩이는 입꼬리와 붉게 상기된 두 뺨은 그녀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선 속에 쑥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선 지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연단에 서서 수천 명의 장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개의 따뜻한 눈빛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객들을 둘러본 뒤 이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만큼은 그 누구보다 무거울 목소리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귀한 날,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제 어머니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처럼 딱딱하게 들리지 않도록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답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우선이었기에 정작 딸로서의 부름에는 자주 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아침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함께 나누는 대신 차가운 철책을 지켜야 했고 어머니 생신에 예쁜 꽃 한 송이 사들이는 대신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을 달려야 했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게 물들고 있었죠. 어머니, 평생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내 어머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이 나라를 지켰듯 이제 제 남은 모든 인생은 온전히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가장 강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자 여사는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험하디 험한 군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별 두 개를 단 장군이 아닌 그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틋한 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을 산산조각 내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 마치 거대한 공성 망치로 성벽을 때려 부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옆방에서부터 두꺼운 벽을 타고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을 감싸고 있던 따뜻하고 감동적인 공기는 칼날에 베인 듯 순식간에 찢겨나갔고 배경으로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마저 당황한 듯 멈춰 섰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옆방에서 공사라도 하는 건가? 이 시간에? 라며 불안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얗게 질린 얼굴에 레스토랑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정숙자 여사와 지연 앞에서 허리를 연신 굽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방에 조금, 아니, 많이 소란스러운 단체 손님들이 계셔서 제가 가서 단단히 주의를 주고 오겠습니다. 소중한 날에 소란을 피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배인은 땀으로 축축한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서둘러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책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서운 상사에게 불려가는 사람처럼 잔뜩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옆방에서 희미하게 뭐야, 이 새끼는 하는 고성과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연회장 문이 안쪽에서부터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꽉 끼는 검은 셔츠 위로 울퉁불퉁한 근육과 함께 목과 팔뚝을 가득 뒤덮은 현란한 문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는 용도 있었고 잉어도 있었고 험상궂은 도깨비 얼굴도 있었죠. 그들에게서는 값싼 소주와 담배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는 잔뜩 취해 꼬인 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18. 여기 전세 냈어? 무슨 틀딱들 잔치가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럽고 지랄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상스러운 욕설 한마디에 연회장의 모든 공기는 칼바람이 부는 겨울 들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압도적인 위협감에 눌린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울면서 파고들었고 젊은 레스토랑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뒤로 물러서기 바빴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던 지배인은 그 조폭들 앞에서 허리가 땅에 닿을 듯이 숙이며 빌고 있었습니다. 손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쪽은 어르신 팔순 잔치 중이십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이해를. 하지만 조폭은 그런 지배인의 멱살을 잡아 가소롭다는 듯이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닥치고 비켜, 이 새끼야. 노인네들 잔치하는 게 무슨 벼슬이야? 우리가 여기서 거하게 술 마시는데 시끄러워서 방해되잖아. 당장 이 음악 끄고 다들 안 꺼져? 그들의 막무가내 행패와 끝없이 이어지는 욕설의 하객들의 얼굴에는 공포심과 함께 수치심 그리고 깊은 분노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가장 소중하고 행복해야 할 날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인간 말종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라장처럼 변해버린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박지연의 날카롭고 훈련된 눈은 무언가 결정적인 위화감을 포착했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척하며 조폭들을 말리는 지배인이 조폭의 우두머리와 아주 찰나의 순간 눈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를 까딱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 물 위에 떨어진 기름 방울처럼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단련된 지연의 직감은 그 찰나의 순간이 의미하는 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지배인, 단순히 겁에 질린 것이 아니다. 저들은 한패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것이다. 강렬한 의심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폭 중 가장 어려 보이는 놈이 기어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더니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진 정숙자 여사의 중앙 테이블을 향해 다가가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그 위에 놓인 케이크와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질 끔찍한 상황. 어르신들이 놀라 저런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박지연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벌이는 행패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중하게 말할 때 그만 나가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함께 수많은 병사들을 복종시키던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위아래로 지연의 단정한 정장 차림을 훑어보더니 이내 경멸적인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곱상하게 생긴 중년 여자 하나가 나서는 것이 우스워 보였던 것입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어? 아줌마 몸매는 아직 쓸만한데 성질머리는 영 별로네. 곱게 늙으려면 이런 데 나서는 거 아니야. 다치기 싫으면 저리 꺼져. 험악한 욕설과 함께 덩치가 가장 큰 조폭 하나가 그녀를 밀쳐내려고 시커먼 손을 거칠게 뻗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어머 하는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자 여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연아 안 된다 하고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육중한 조폭의 손은 지연의 어깨에 채 닿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레리나처럼 몸을 살짝 옆으로 틀며 공격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쇠젓가락 하나를 정광석화처럼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하나의 흐름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조폭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연은 손목의 탄력을 이용해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그 동작은 던졌다기보다는 마치 튕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쉭 하는 날카로운 파공성과 함께 은빛 섬광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쇠젓가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폭의 두툼한 허벅지 한가운데에 손잡이 부분까지 깊숙이 박혔습니다. 으악!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덩치 큰 조폭은 자신의 허벅지에 박혀 피를 흘리는 젓가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거대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에는 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조폭들조차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뜩한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동료가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본 나머지 조폭들의 눈에 흉흉하고 잔인한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 우리 식구를 건드렸어? 야, 너 오늘 여기서 곱게 죽을 생각 마라.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지연이 보여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던 공격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료를 질질 끌다시피 부축하며 일단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문을 나서며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지연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우리 형님들 모시고 다시 올 테니까 목 씻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이 씨발년아.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사라졌고 연회장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잠시뿐. 하객들은 곧이어 닥쳐올 더 큰 위협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잔치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공포는 짙은 연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서슴없이 사람을 해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정숙자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생을 잊고 싶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지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연이 특전사에서 복무하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잠을 설치고 있는데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지연이 야간 강화 훈련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던 딸은 오히려 창백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뼈 몇 개 부러진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던 어린 딸의 모습. 그 이후로 평생을 반복해온 지독한 걱정과 불안감이 또다시 늙은 어머니의 심장을 날카롭게 옥죄어 왔습니다. 또다시 내 딸이, 내 새끼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구나.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딸이 안전하기만을. 장군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오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의 곁으로 든든한 그림자 세 개가 다가왔습니다. 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지연의 충직한 부관 김중희와 다른 두 명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소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김중희가 지연에게 다가와 군기가 바짝 든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헌병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군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어머니의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해결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한 명의 딸로서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결심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을 보던 직원이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얼굴로 연 회장을 향해 달려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기 큰일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아까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인원도 훨씬 많고 다들 손에 야구 방망이랑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출입구가 막힐까봐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고성이 뒤섞여 정숙자 여사의 팔순 잔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고 있는 어머니의 두 손을 자신의 크고 강한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가 정숙자 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저 사람들 다시는 엄마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김중희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아셨죠?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김중희에게 날카롭고 서늘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무고한 손님들과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와 하객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조폭들의 눈에 띄도록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스토랑 로비에는 7, 8명으로 늘어난 조폭 무리가 번쩍이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둘러맨 채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라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다른 선량한 손님들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 우리끼리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죠. 그녀는 일부러 그들을 도발하듯 턱짓으로 어둡고 음침한 옥상 비상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조폭들은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비웃으며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를 잡으러 가는 사냥개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계단의 끝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이 지연을 따라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사라지자 김중희와 두 명의 후배 장교가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걱정이나 불안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는 지휘관을 따르는 최정예 부하의 굳건한 신뢰와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모의 훈련과 실제 작전을 통해 박지연이라는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사단장 박지연이 아닌 딸 박지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강력한 지원군이 될 참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공기가 감도는 건물 옥상. 지연과 조폭 무리가 모두 옥상으로 올라서자마자 가장 뒤에 따라 올라온 김중희가 밖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두꺼운 철제문을 가져온 쇠사슬로 칭칭 감아 육중한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철컹 하는 무겁고 섬뜩한 쇳소리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조폭들은 상황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문 열어. 이제 이곳은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도망도 허락되지 않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완벽한 고립무원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정장 재킷을 벗어 옆에 던져두고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모두 거세된 듯 얼음장보다도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를 위해 훈련받는다. 하지만 이유 없이 선량한 국민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은 그 보호 대상에서 완벽하게 예외다. 그녀의 선포와 함께 지연과 3명의 장교들은 옥상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거대한 환풍기, 굵은 가스배관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건축 자재들 사이로 마치 한 몸처럼 그림자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며 몸에 각인된 잘 짜인 전술 기동 그 자체였습니다. 전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부터 잡아. 우두머리의 외침과 함께 조폭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조잡하고 큰 공격은 번번이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습니다. 한 장교는 거대한 배관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며 달려드는 조폭의 발목을 정확하게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조폭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다른 한 명은 낮은 에어컨 실외기를 박차고 벽을 타고 뛰어올라 다른 조폭의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된 간결하고 효율적인 특수부대의 대인 격투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어깨에 힘이나 주던 조폭들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무리의 우두머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우두머리가 눈을 질끈 감고 쇠 파이프를 미친 듯이 휘둘렀지만 지연은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몸을 비트는 것만으로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팔목을 안쪽으로 파고들어 잡아챈 뒤 압도적인 힘과 기술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등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으드득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5분, 시계의 분침이 한 칸을 겨우 지났을 뿐인 시간 동안 10명에 가까운 조폭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옥상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팔이 꺾인 채 신음하던 조폭 우두머리가 제압당한 채로 분하고 억울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그 개새끼 같은 지배인 놈이 무슨 돈 많고 힘 있는 집안 잔치라더니 완전 잘못 걸렸잖아. 18.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혼잣말과도 같은 한탄을 지연의 예리한 귀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 아까 연회장에서 보았던 지배인의 의심스럽고 비굴했던 눈짓과 행동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처음부터 지배인과 조폭들은 한패였던 겁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안의 잔치인 것을 알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운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추악하고 비열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에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투의 냉정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소중한 팔순 잔치가 저런 하찮은 돈 몇 푼 때문에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딸로서의 들끓는 분노였습니다. 바로 그때 쾅, 쾅,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옥상 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굳게 잠겨있던 두꺼운 철문이 경첩이 부서져 나가며 안쪽으로 열리고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눈 채 들이닥쳤습니다. 김중희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진입한 경찰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상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멀쩡하게 서 있는 4명의 군인과 그들 발치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만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가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막힘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지배인과 조폭들의 추악한 공모관계까지 명확하게 증언했죠.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완벽하게 인계하고 돌아서는 지연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김중희가 소리 없이 다가와 먼지를 털어주며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군인이 아닌 한 명의 딸로서 터뜨린 분노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군인다운 완벽한 방식으로 표출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며 후배 장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해 더 깊은 존경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상처 하나 없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끔한 모습으로 엉망이 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딸을 기다리던 정숙자 여사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신고 있던 고운 꽃신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 힘을 다해 뼈마디가 부서져라 딸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딸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던 불안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낸 강하고 자랑스러운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가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하고 벅찬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지연 역시 그런 어머니의 여린 등을 말없이 그리고 힘주어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모녀 사이에는 더 이상의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과 뜨거운 눈물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굴한 얼굴로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레스토랑 지배인과 조폭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정숙자 여사의 팔순 잔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그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레스토랑 직원들은
재빨리 엉망이 된 테이블을 치우고 새로운 음식과 와인을 내왔습니다. 하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박수와 진심 어린 환호로 지연과 정숙자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정숙자 여사의 오랜 동네 친구인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님이 오늘 우리 동네 노인네들까지 다 지켜주셨네. 정여사, 다른 건 다 몰라도 딸 하나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보물로 잘 뒀어. 다들 우리 박지연 장군님과 정여사님을 위해 잔을 듭시다. 건배. 그 말에 연회장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건배를 외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자 여사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연회장 한편 조금은 한적한 창가 자리에서 지연은 말없이 어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훈련과 총검으로 다져진 굳은 살이 단단히 박인 딸의 투박하고 강한 손. 정숙자 여사는 그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은 그저 위험하고 험한 길을 걷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믿음직하며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모녀의 잔잔한 미소 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